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내용이 어떠냐면 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토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산이 배정돼서 어떻게 움직인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 국토종합계획 보기 전에 한 번 더 했는데 그 국토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됐나 그 내용을 아마 쭉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는 게 어떤 그 본인들의 생각도 많이 있고 그림도 상당히 많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도자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를 발행하는 보도자료하고 그 다음에 언론의 방송국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그 저희 그 객관적 자료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교재 있죠? 그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보면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 테니까 볼게요. 그 보도자료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이 주관적인 내용은 별도로 얘기할 수 있어도 지금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으로 그 발표 내용 토대로 한 거니까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2페이지 보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은 뭐라고 됐습니까? 철도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2019년 10월 31일 날. 그래서 광역교통망은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나왔으니까 예태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철도 중심으로 하겠다. 이게 철도가 장점이 뭐죠? 아시겠지만 시간의 어떤 정확성 이것 때문에 철도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철도망을 2배로 확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에 방향하자면 광역교통 2030 이것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게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게 뭐죠? 광역교통 2030 2030년까지의 광역교통을 발전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광역교통에서 대도시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되죠? 그래서 보면은 내용을 보면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앞으로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기본 구상으로 광역 거점 간의 통행 시간은 30분대 3이죠. 그 다음에 통행 비용도 최대 30% 절감. 그 다음 환승 시간도 30% 감소. 3대 목표를 다 3자죠.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 버스 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 그 다음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그 다음에 혼잡 공해에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교연의 4대 중점 과제와 대도시권 광역별 광역교통 구상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제가 이거 보도자료를 정리한 거거든요. 보도자료 이렇게 많은데 정리한 거니까 이 국토균형 발전 프로젝트와 연관된 것만 따라 정리한 겁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은 133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5배나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철도를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GTX를 추가 검토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지하 복층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경기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출근하려면 1시간 2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남양주에서 서울역, 인천에서 여의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광역교통망 전체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늘릴 예정인데 1, 2기 신도시 반발을 달래기 위해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을 연장하고 인천 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GTX ABC 노선 외에 서부권 수요를 위해 D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 지역에 살게 됩니다.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40m 이상 깊이 공간에 지하 도로 건설도 추진합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자유로 등에 만들 계획인데 지하는 자동차, 지상은 버스 차로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광역버스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고 3기 신도시에는 교차로 무정차 운행이 가능한 SBRT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역과 잠실, 강남 등의 GTX와 도시철도, 지하철, 버스 대규모 환승 공간도 마련해 빠르고 편리한 환승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혁신적으로 저감을 해서 그 부분을 경제활동에 되돌려주고 여가활동에 되돌려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끄는 교통과 경제를 링키지시키는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철학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교통망이 재편되면 광역 거점 사이 통행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되고 요금과 환승 시간도 30%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계획이 많은 데다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업 현실화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여기 보니까 3페이지 보니까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나오죠? 그러니까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서 세계적 도시 수준.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니까 수도권 급행 철도 A 노선, 그렇죠? A 노선을 그 다음에 신안산선 나오죠? 계획도로 차질 없이 준공하고 2024년, 2023년에 그 다음에 수도권 급행철도 BC 노선은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 지역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균형 발전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급행철도 수혜 지역을 확대해서 서부권 등의 신규 노선, 이게 GTS D 노선이죠.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반응이. 그래서 그 신규 정확한 노선은 아직도 검토 중인데 GTS D 노선까지 그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4호선, 과천선이죠.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해서 급행 운행을 실시하고 인덕원, 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해서 급행 비율을 상당히 높이겠다는 거죠. 그 속도를 줄이겠다. 주요 거점 30분대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그림이에요. 수도권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에요. 이 그림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많이 익숙해진 거죠? 그렇죠? 한 장 더 넘기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도 역시 보도자료에 있는 건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 노선 보면은 거기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위에 그 파주 뭐 대곡 뭐 그다음에 삼성도 그 신분당에서 서북부선 연장도 있네, 연신 있네, 뭐 빨간색 쭉 보면은 밑에 후서, 성남, 용인, 뭐 그다음에 광교, 중앙, 신분당에서 연결까지 나오고, 그다음 왼쪽으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안산, 신안산도 나오네요. 그렇죠? 신안산이 나오고, 그래서 ABC 노선인데 이 노선이 그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수혜 범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혜 범위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생각이 어떻게 담겼는지 하나씩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ABC 노선 있죠? 뭐 이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ABC 노선 있다는 거, 근데 B 노선까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뭐예요? 신안산선이 2019년 8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노선도 서울역부터 공동모 쭉 나와서 어디까지 한양대 국제 테마파크 뭐 연결하는 그런 그 노선이기 때문에 이 노선 역시 골드블루죠. 이제 골드 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거를 만들면서 안산시가 영상을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 표준도시. 코로나19 K방역의 모범이 되는 도시 안산. 도시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5도 6철 광역교통망과 함께
시민의 자부심을 높여줄 안산시 도시 비전이 펼쳐집니다. 프라이드 유 안산. 5개의 고속도로, 6개의 철도 노선, 그리고 순환버스망까지 신안산선 개통과 함께 변화할 안산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유니크 스마트 시티. 수도권 최대 산학연관 클러스터인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국내 굴지의 플랫폼 기업을 유치해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언택트 산업을 선도합니다. 또 생명력 넘치는 시화호와 사동공원을 배경으로 고품격 생태 주거 공간이 탄생됩니다. 영밸리. 원시역과 원곡역 주변 Y밸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젊고 강한 첨단 산업의 허브로 조성되어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산업 혁신의 중심이 됩니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수소 시범 도시로서 에너지 신산업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트렌디 스퀘어. 안산의 중심지, 중암, 호수, 고잔역 일대가 안산선 지하화로 신구도심의 경계를 없애고 사람이 모이는 브릿지 공간과 초역세권 복합공원으로 재조성되어 젊은 감각을 선도하는 경기 서남부 최고의 문화, 예술, 유행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엑스크로스 플랫폼. 인천발 KTX가 정차하는 초지역은 안산과 전국이 만나는 초지 역세권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다문화 특구, 국제문화센터, 세계 음식 플랫폼 등 대한민국과 세계가 만나는 국제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됩니다. 또한 안산시 대중교통의 혁신을 가져올 안산 순환버스망이 신설되면 도시 전역을 편리하고 가깝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오아시스 타운. 살맛나는 도시를 강조해온 안산은 선부역과 성포역 주변에 사람 중심 생활권을 조성합니다. 육아, 교육, 체육, 문화, 녹지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까이 있어 편리하고 아늑한 거주 환경을 마련하고 도시 재생, 마을 공동체, 문화예술 사업 등 살맛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어메니티 네스트. 3기 신도시 개발의 장상역과 신길 온천역 주변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안산의 미래 세대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안산읍성과 객사 등 역사유산과 연계한 테마거리 조성 및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정주 여건을 제공합니다. 안산 시민의 자부심이 될 프라이드 유. 자랑스러운 안산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 교통망을 구축. 그렇죠?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도시권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난다. 철도와 네트워크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유기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수인선 이게 2020년 9월에 지금 개통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운전 하고 있잖아요. 개통됩니다. 수인선 이것도 동영상 보시면은 아마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되고요. 인천과 수원을 잇는 수인선이 다음 달 12일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인선이 폐선된 지 25년 만에 도시철도로 완전 개통하는 건데요. 오늘 심층 취재에서는 수인선 전 구간 개통에 대한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과 수원을 이어주는 수인선의 역사는 193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소래염전의 소금과 여주지방의 쌀 등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수인선을 개통한 겁니다. 협계 열차였던 수인선은 마주보고 앉으면 앞사람 무릎이 닿을 정도로 작아 꼬마 열차로도 불렸습니다. 한량의 크기가 시내버스보다 작았지만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나르며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70년대부터 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성장하면서 수인선 이용자가 줄고 운행 구간도 차츰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31일 수인선은 59년간의 운행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회생은 부설의 목적은 식민지 수탈의 어떤 그런 아픈 역사 속의 목적으로 이제 부설이 되었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수원과 인천을 오가는 학생들, 통학생들에 발휘되었고 또 이제 근처 뭐 밭에서 텃밭에서 일군 채소라든지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수원, 인천 오가면서 내다 파는 우리네 어머님들이 자주 이용하셨던 그런 또 이제 기특한 그런 열차였죠. 훼손된 수인선이 도시철도로 다시 개통한 건 지난 2012년입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지역 도시 개발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면서 도시철도로 재탄생한 겁니다. 수인선은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나눠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1단계로 오이도에서 송도 구간이 2012년 6월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2단계로 송도에서 인천 구간이 2016년 2월에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일 3단계 구간인 수원에서 한양대 앞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산 구간은 기존 도시철도를 그대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수인선이 폐선된 지 25년 만에 모든 구간이 완전 개통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총 2조 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인천에서 수원까지 소요기간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구간이 개통되게 되면 현재는 이제 인천에서 수원까지 가려고 하면 한 9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복선 전철화가 됨으로 인해서 약 한 20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과 경기를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협계 열차에서 도시철도로 재개통한 수인선. 수인선의 완전 개통으로 인천과 경기 남부, 서울을 잇는 수도권 남부 연계 철도망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인천 뉴스 이정인입니다. 그리고 대곡 소사. 그래서 대곡 소사라는데 2021년에 예정인데 일산까지 연장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 줄 보니까 사상 하단선 부산 울산권에 있죠. 광주 2호선도 있습니다. 광주 2호선 도시 내 이동성 강화를 통한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광 태화강 부산 울산권의 기존 철도 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운행으로 수송 능력을 증대할 예정이다. 철도 얘기죠. 그 다음 한 번에 보니까 트램하고 트레인 등 신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 트램,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대저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트레인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로의 관성 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망도 조기에 완성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1순환 고속도로하고 교통그림 개선해서 상습 정체 구간, 서창하고 김포, 그다음 판교하고 퇴근 이 길을 복층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복층화, 뒤로 위로 다니는 복층화 검토한다고 해요. 제2순환 고속도로는 미 착공 구간의 조속 착수를 위해서 2026년이면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이게 개통되면 파급력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제2순환 고속도로 그래서 눈여겨볼 그 라인 중에 하나가 제2순환 고속도로 아닐까요?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간선의 상습 전체 구간 해소를 위해서 대심도 지하도로 순서를 검토한다. 그렇죠? 그래서 울산권 화상 해운대 어디서 많이 봤죠? 그 외타 면제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김해 나오죠? 부산 신항 그러면서 제가 부산 여행서 많이 봤죠? 이게 나오고 또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화상 해운대. 그래서 화상 해운대도 눈여겨볼 그런 지역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8페이지 보니까 왼쪽에 그림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점점 점선은 되어 있는 데는 아직 연결이 안 된 데죠. 그렇죠? 외곽순환대로 보니까 빨간색 그거 점점 보일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라인들을 보면 되고요.
오른쪽에 제가 따로 그림을 이루는 것이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거기 보니까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수도권 제1순환선, 이 외곽순환도로가 수도권 제2순환선 이렇게 바뀌었죠. 수도권 제1순환선, 수도권 제2순환선, 그러니까 수도권의 1순환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권 제2순환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 이건 참고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9페이지 보니까 이게 뭐예요? 경기도 이거 뭐죠? 고속 도시철도망.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도시철도망 아닌가? 이게 트램이잖아요. 트램이 많죠? 이 트램이기 때문에 요 경기도 도시철도망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9페이지 보니까 동탄 도시철도 나오죠? 트램이죠? 그 다음에 수원 1호선, 수원 여기 한일타운, 성남 1호선, 성남 2호선, 그 다음에 판교 연장, 용인선 광교 연장, 그 다음에 오이도 연결선, 송내 부천선, 시흥 안산 스마트 허브 노선, 미래 하남선, 이게 트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에요. 이거 역시 그래서 우리가 중요를 많이 받아야 되죠. 이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 어떤 큰 그림을 볼게요. 왜 제가 동영상 자꾸 보지만 동영상이 아무래도 그 이해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말보다도 시각 시청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경기도가 2025년까지 도시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9개 노선을 신설해 철도 수단 분담률을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시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9개 노선에 총 연장 91.45km의 도시 철도를 새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될 노선은 동탄 도시철도 2개 노선과 용인선 광교 연장, 수원 1호선입니다. 또 성남 1, 2호선과 8호선 판교 연장선, 위례 하남선을 건설하고 오이도 연결선과 송내 부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한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전체 노선을 분석을 해서 BC가 0.7이거나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하가 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당초 검토했던 위례 과천선 등 9개 노선은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거나 경제성 문제로 제외됐습니다. 동탄 도시철도 등 7개 노선은 트램으로 8호선 판교 연장선은 중량 전철로 건설됩니다. 이들 노선이 모두 건설되면 경기도의 도시철도망은 18개 노선에 227km로 대폭 늘어납니다. 경기도에서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까지 올리는 목표로 해서 이번에 도시철도망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이제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 버스 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죠. 광역버스의 대폭 확대와 함께 서비스도 향상한다. M버스 운행 지역을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등 운행 노선을 대폭 확충하고 정주한 대기 없이 M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노선으로 예약제를 확대를 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오죠. 두 번째는 남양주 왕수,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개 신도시에 전용차로 우선 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 그리고 뭐라고 하죠? BRT가 있고요. BRT 노선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SBRT가 있고, 그렇죠? BRT가 SBRT하고 내가 이제 뭔 차이가 있나 저도 알아보니까 BRT 노선은 우리가 M버스 타면은 신호등 걸리면 뭐라고 해요? 신호등 걸리면 대기하고 출발하잖아요. 신호 대기 시간만큼 또 정체가 있죠. SBRT는 뭐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버스인데 신호 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뭐하죠? 신호 대기 없이 신호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주는 그게 SBRT예요. 그래서 뭐예요? 도로 위에 지하철. 정체가 없으니까 바로바로 그냥 가는 거죠. 그게 SBRT라고 하죠.
이것도 아마 동영상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정보죠. 새로운 키워드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너무 빠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용어를 새로운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해두면은 어떤 정보를 볼 때도 도움 될 거예요. BRT, SBRT 나오죠? 그래서 나옵니다. 아울러 또 보면은 광역 BRT 구축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데 장기적으로 BRT를 SBRT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SBRT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트램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오는 교통망이죠. 미래 교통망입니다. 왜 100세 시대 그 다음에 그 고령화에 따라서 기억나실 겁니다. 지하철처럼 다음 정류장까지 정차 없이 달리는 버스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인천과 세종 등 우선 5곳에서 시범 운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BRT는 일종의 급행버스로 신호를 받지 않는 도로 위주로 움직이는 등 지하철의 체계를 접목한 버스입니다. 다만 국내 BRT는 현재 일반 버스와 비슷해 제대로 된 BRT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24개 BRT 중 가장 고도화된 세종 BRT도 국제기준 4등급 중 3번째 등급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전국 5개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버스는 정류장에서 섰다가 교차로 가면 주차장에서 섰다가 다시 가잖아요. BRT가 되고 나면 지하철처럼 정류장에만 섰다가 교차로에서는 거의 무정차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지상 위에 있는 지하철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인천과 부천을 잇는 17km 구간과 인하대와 서인천을 잇는 9.4km 구간, 그리고 창원과 성남까지 모두 4곳에다가 세종에는 지하철처럼 별도로 분리된 정류장과 사전 요금 결제 시스템까지 갖추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BRT가 도시철도 건설 비용의 10%, 절반의 건설 기간만으로도 지하철과 비슷한 교통 효율을 제공한다며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보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속도 경쟁력과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갖춘 고속 BTS 서비스를 도입해서 광역버스보다 이동 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빠르고 편리한 연계 환승 시스템을 구축한답니다. 도시명, 회차형, 철도 연계형으로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30% 이상 환승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복합 환승센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역시 국토교통도시 보도자료 보니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빨간색은 뭐예요? 도시명 환승센터 나오죠? 아까 이제 푸른색은 회차형 환승센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진한 파랑은 철도 연계형 환승센터입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없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파급력은 대단하죠. 거기서 청량리하고 서울하고 강남, 삼성 같은데 삼성 있죠? 보다 딱 몰렸잖아요.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됐죠? 여긴 청량리, 여기는 삼성, 여기는 서울역. 그렇죠? 요게 딱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시장이 분석하고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파급력이. 그래서 요즘에 청량리 같은 경우가 부동층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 완판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삼성은 워낙에 잘 아시고, 서울역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연결되어 또 나중에 유라시아가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역에 대한 이 어떤 자존심이라고 했죠. 서울에. 그래서 이게 꽤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량역도 우리가 환승센터에 대해서 연구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12페이지.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입니다. 선택적으로 광역교통대장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답니다. 쪼개기 연적개발 방식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개선대책의 수립 기준을 2배로 강화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두 번째를 보니까 광역교통 개선사업 지원 등으로 신도시 초기 입주 단계에서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그런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교통 특별 대책을 도입해서 광역버스 운행, 환승정류장 설치, 교통을 바로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업 수행자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비용을 활용해서 철도, 광역교통 시설이 개통될 때까지 공백기가 또 한시적으로 보완대책적으로
크게 개선되는데 편의가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의 투자 체계를 개편하고 광역교통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기대 효과는 뭐냐 13페이지는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이 차질로 추진되면 2030년 우리나라 대도시 간의 광역교통 여건은 현재와 비교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추진됩니다. 빠른 출퇴근이죠. 수도권 내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은 30분대 연결해서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니까 고양,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85분, 그게 오른쪽 보니까 30분.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까지가 79분, 근데 38분.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지 72분인데 36분. 그래서 동탄에서 강남역까지 70분인데 35분. 이렇게 획기적으로 30분대로 주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광역교통 2030에 대해서는 우리가 꽤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14페이지 보니까 이 광역교통 구상도 나옵니다. 광역교통 구상. 그러니까 이게 뭐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구상. 이 광역교통도 크게 어떤 식으로 변화하겠다 이 얘기 나오죠. 이것도 그 광역 단체별로 꽤 중요한 내용인데 이 어떤 그 정보성에서는 다른 거에서 조금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도권이 더 집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지만 하나하나 보면은 여기 그 14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할게요. 광주잖아요. 광주도 보면은 거기 뭐죠?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니까 물론 중요한 요 포인트가 여기를 봐야 돼. 2030 뭘 봐야 될까요? 환승 센터 포인트가 이건 그 중요하다는 거 뭐 이걸 포인트를 봐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9시 방향인가요? 광주 송정역 환승센터가 있죠? 이거 거기 센터가 있죠. 나머지는 다 연결하면서 보는 거죠. 여기 뭐 2호선 어떻게 연결되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2호선 뭐 도로망 다 보일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씩 클인데 자세히 보시면 아마 보일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대구권을 보세요. 대구는 환승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대구역이죠? 서대구역. 거기 보니까 에스코선도 보이고 1호선도 보이고 많이 보이죠? 그래서 3호선도 보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서대구역이 환승센터입니다.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다음에 대전권은 어디예요? 유성터미널. 유성터미널 환승센터가 뭐죠? 맞죠? 유성. 세종하고 뭐 다 연결되는데 유성이 터미널 환승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권을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17번. 거기는 환승센터가 보이죠? 뭐가 보일까요? 오른쪽에 1시 방향인가요? 태화강 역 환승센터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울산역 환승센터 2개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부산하고 전체를 그림 보니까 많이 보이죠? 이게 그 부산 울산권에서 보면은 국토종합계획하고 아까 얘기했더니 국토균형 발전 프로젝트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광역교통 구상이잖아요. 광역교통 구상인데 뭘 포인트? 환승센터에서 포인트를 가져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역교통 구상까지가 2030 뭐예요? 광역교통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광역교통 2030의 내용에 들어가 있던 거죠. 우리는 포인트를 환승센터에서 한번 보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우리가 볼게 청량리, 삼성역, 그다음 서울역,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그 어디였지? 광주 송정역, 광주 송정역,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서대구. 그다음에 어디였죠? 유성터미널. 그다음에 어디였죠? 태화강.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울산역. 그거죠? 맞죠? 예, 맞을 겁니다. 이렇게 요것들은 뭐라고요? 환승센터라고요. 환승센터의 파워는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동대구도 환승센터 들어가니까 뭐예요? 복합 환승센터가 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환승센터의 위력은 아마 그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꽤 클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주목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되면 꽤 어떤 시너지 역할을 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30 키워드 봤고요. 그 다음에 쭉 짜서
수도권의 교통난을 덜기 위한 광역 급행철도 GTX 건설 사업이 본격화하고 전철 노선이 확대됩니다. 수도권 교통망이 어떻게 달라질지 나경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B노선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GTX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전 구간이 2027년까지는 모두 완공되는데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 내로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GTX 노선이 놓이지 않는 곳엔 전철 노선이 신설됩니다. 그간 교통 소외 지역으로 평가받던 경기 안산과 시흥, 인천 남부 역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던 전철이 놓여집니다. 신안산선과 제2경인선은 서울까지 진입하는데 좀 더 수월해집니다. 인천 2호선이 일산까지 연장되고 기존 3, 5호선도 신도시 지역까지 추가 연장이 추진됩니다. 완공이 되면은 출퇴근 시간이 대폭 단축이 되고 또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훨씬 편리해질 걸로. 고속도로망도 확대됩니다. 고양 창릉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신설되고 서창과 김포를 잇는 고속도로도 건설됩니다. 서울 지하철의 수도권 노선 연장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GTX 통과 구간 주민들의 반대와 수조 원이 드는 예산, 지자체 간 교통정책의 이견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연합뉴스 TV 나경열입니다. 18페이지 보면은 2019년 12월 10일 날 예산 보도 청구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 예산이 뭐 확정됐다고 나오죠?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예산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확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요 중에 국회 중에 사업에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뭐 안성구리, 그다음에 함양 울산, 새만금 전주, 도담 영천, 호남 고속철도 이게 다 확정이 된 거죠. 원래 안이 어떻게 됐어요? 안을 보세요. 안이 원래 2010년 안은 2,500억인데 확정은 오른쪽에 보니까 2,900이죠. 중간에 안하고 확정 안을 보여요. 늘었죠? 다 하나같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이 늘었다는 겁니다. 국회 증액사업이죠. 증액사업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19페이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도로도 있는데 우리가 빨간색으로 한 건 뭐죠? 이게 예타민 국토 균형 발전 프로젝트 우리가 예타민대에서 보던 그런 거잖아요. 나머지 쭉 보시면은 이런 도로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20페이지 보니까 철도에서 꽤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야 돼. 평택 오송 복복선화. 그쵸? 그 다음 포항동해 전철화. 그려져야 됩니다. 퍼즐 맞추기로. 남부내륙 철도. 그 다음에 수서 광주 복선전철. 대구 산업선. 그 다음 성문산단 충북수원 고속화. 그다음에 맨 밑에 옥정 포천 철도건설 사업. 다 그려지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21페이지. 그래서 예산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거 이제 2020년 그 예산안 볼게요. 최종 청주 그려지죠? 이제 최종 청주. 그래서 예산이 1억 원이네요. 그 2020년은 좀 줄었죠. 부산 신항 김해고속도로 있죠? 4차 신설이죠? 61억이네요. 그 다음에 제2 경춘국도 200억이네요. 그 다음에 울산 외곽 순환도로 나왔죠? 그래서 이 고속국도하고 혼잡도로 이렇게 4차로 해서 66억이네요. 그 다음 서남해안 관광도로. 그렇죠? 앞에 화원하고 화태백이야. 그 다음 국도 위험은 쭉 나오고, 그 다음 22페이지 보니까 충북선 철도 고속화 104억이네요. 계량신설. 성문산단 인임철도. 그 다음에 동해선 단선 전철화. 그렇죠? 그 다음 남부내일철도. 제가 읽어가면서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 150억. 대구 산화순 철도 신설. 평택 오송 복복선화. 그 다음에 대전 트램. 도봉산 포청선. 새만금. 어때요? 그림이 그려지나요? 어디 위치가? 그게 제가 특강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올해 그 2020년 2월 26일 날 삶의 터전이 바뀐다.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 나왔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보면은 경제 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 현안 추진 나왔죠. 지역의 경제 거점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나오죠. 이거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한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균형 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 거점으로 육성. 그래서 인프라,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로 혁신 도시를
지역 경제 거점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혁신도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 이거 우리도 관심을 꽤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에서도 혁신도시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다른 어떤 그 행보라고 해야 되나 발걸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단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만금 사업 본격 추진. 앞에서 얘기했죠. 국토균형 발전 프로젝트에서 행복도시 세종, 그다음 제주 가족기능을 강화. 이거 특별 이슈잖아요. 그렇죠? 가족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렇죠? 두 번째를 보니까 노후 지역 재생 나왔습니다. 재생이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가 이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니까 혁신지구 나오죠? 도입 등 신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산단, 창업, 문화, 여가의 중심지역, 대개조. 그래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있어요. 산업단지를 아주 개조시킨다는 거죠. 스마트 산업단지로. 그래서 대개조 사업이고요. 공공기도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을 복합개발. 이렇게 공공기도로 방치된 공업 복합개발. 그러니까 노후지역의 재생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꽤 나옵니다. 재생. 어디서 나온다고요? 국토종합계획이요. 재생이라는 말이 꽤 나옵니다. 그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그러니까 지방대학 등의 부처별 지원 사업, 규제 완화 집중하는 기업혁신 특구. 이것도 많이 이제 보게 되는 단어 중 하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인바운드, 외국인의 국내 영어 시범공항. 그래서 공항으로 나오죠. 시범공항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하고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그다음 스마트 챌린지 대전, 인천, 부천이고요. 그다음 수소도시 안산, 울산, 전주, 완주.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 얘기죠.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경제 활력 목표 두 번째 지역 SOC 투자 활성화. 그래서 광해철도망 이렇게 나오죠. 제일 밑에 보니까 예타면제 나오죠.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언제? 2025년에 2020년부터 나오죠. 본격적으로 추진한답니다. 이렇게 나오게.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25페이지 보면은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해서 국토교통 산업혁신이 쭉 나오고 7번 그거 나와. 그다음 8번에 볼게요.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 드론 택시 시험 비행하고 자율주행차 레벨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올 때 국토교통 중소기업을 강소기업 많이 봤죠? 강소기업. 이제 강소기업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강소기업이 뭐죠? 작지만 강한 기업이에요. 이 단어도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민생과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민생과제 2가 철도 중심의 교통 시스템 혁신. GTX 앞에서 본 거 있죠? 광해철도망 확충, 대심도 건설 사업, 제도적 기반 확충. 그다음 서울역, 청량리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으로 서울 강북 지역의 경제 허브화 시킨대요. 그래서 서울역, 청량리역, 복합 환승센터. 이 환승센터가 앞으로 굉장히 키워드가 될 거예요. 이거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키워드예요. 환승센터. 나머지 환승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제가 또 소개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대학 시절 추억의 기차 여행 출발점이 바로 서울 청량리역인데요. 그랬던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교통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9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 청량리역. 한국전쟁으로 역사가 소실됐고 1959년 새로 지어졌습니다. 이후 수도권 화물 수송의 중심지로 대학생들의 MT 출발역 등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물류와 인구 이동의 중심이지만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소화하기엔 주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런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교통 중심지로 탈바꿈합니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환승 거점으로 개발합니다. GTX 2개 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을 삼성역, 서울역과 환승 거점으로 묶어 주변을 개발합니다.
현재 철도는 한 10만 명, 버스는 4만 명, 14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환승 동선도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량리역을 지나는 GTX-B, C 노선과 버스 환승장 등 교통시설은 지하 공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철도 노선과 기존 교통수단의 환승 동선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청량리역 환승센터 지상부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대학, 연구단지와 연계한 창업지원센터 등도 들어섭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청량리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GTX C노선 개통 예정인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지역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혁신도시 나오죠? 혁신도시는 산학형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 혁신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서 지역의 경제 거점으로 새만금은 그 다음에 투자 진흥지구 도입해서 태양광 선도 사업, 주변 도시 착공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성장한다. 그래서 새만금은 올해부터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행복도시는 바이오 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그래서 자주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오죠. 클러스터 활성화하고 입주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단지 내 휴업. 그 다음 폐업 부지는 첨단 산업과 창업 지원 시설, 문화 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해서 지역의 일자리 거점을 재청지해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 주도해서 복합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연도는 그 일자리 있는데 조금씩은 틀리겠죠. 근데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거 새로운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왜 그럴까요? 뭐 국토장학부는 4차 산업이 확장이 되잖아요. 4차 산업이 뭐죠?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 나올 수밖에 4차 산업은 앞으로 스마트하고 첨단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어렵죠.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는 자꾸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대학, 철도 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 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여 산업, 주거문화가 융복합된 거점 조성하는 그래서 가칭인데 아직은 이름이 없나 봅니다. 지방도시명 기획 혁신특구를 추진한대요. 그 다음에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말도 많이 보일 거예요. 캠퍼스 혁신파크. 이게 뭐죠? 혁신파크. 이제 인구가 돌다 보니까 캠퍼스도 이제는 남아돌아요. 그 땅이. 그러니까 그래서 혁신파크로 해서 이제 창업이라든지 어떤 일자리를 같이 연구하는 그런 걸 같이 조성하는 것이 캠퍼스 혁신파크예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혁신파크도 우리가 거기 보니까 창업 스케일업죠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대학과 역세권 기업문화 융복합해서 지원, 혁신 생태계를 같이 지원해주겠다 패키지와 이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인바운드 외국인은 아까 봤던 인바운드 국내용이죠.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 양양, 무항공항을 지정해서 같이 지원해주겠다 그죠? 공항 주변 개발 계획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 한두 군에서 11월에 발표한다네요.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는 최종 국가 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그래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게 국토종합계획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그 다음에 신안 생부량 사업 이런 걸 착공하죠. 그래서 점점 그 국가 예타 면제 사업도 가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2공항도 결찰과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국공유지의 시도를 유예시키고 도시자연 공원구역도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겠다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그 보면은 4번에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한 출퇴근길이죠. 편리한 출퇴근길. 거기 보니까 드론, 자율주행차 나오죠. 자율주행차 나오는데 그래서 드론이 택시가 나오죠. 그다음 자율주행차 이렇게 관광도시, 플랫폼 택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떤 혁신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4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런 거 보면서 느끼겠더라고요.
그다음 29페이지 보니까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한 출퇴근길, 그렇죠? 편리한 출퇴근길, GTSA가 또 나오죠. B노선, 그다음에 C노선 착수하고 신안산선, 그래서 개통하고 광해철도가 목표 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죠. 서부권 GTS 도입 등도 검토하죠. 그러니까 D노선이잖아요. 그죠? D노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설도 한다 얘기죠. 그다음에 거기 서울역,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서울역, 청량리역, 환승센터, 그렇죠? 를 통해서 고철도, GTS, 도시철도, 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을 제공해서 서울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환승센터는 우리가 키워드로서 주요 키워드로서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어서 2020년 30페이지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나오죠. 2020년 2월 27일 날 발표한 거기 보면 넘겨보면은 31페이지 주요 균형 발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거기 보니까 혁신도시가 나오죠. 혁신도시 경제 거점화가 나옵니다. 혁신도시도 우리가 눈여겨볼 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절 보니까 새만금 조성 본격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넘어가는 2004년부터는 굉장히 많은 새만금이 조성이 본격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S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행복도시 자족 기능 강화, 제주에는 의료 서비스 센터 착공하고 제2 첨단 과기단지를 계획 수립한다고 하네요. 이거에 제주에서는 또 하나의 그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 국가 균형 발전 인프라 본격적으로 척수 나오죠. 15개 인프라 건설 사업 총사업 계획의 통키 방식 설계 시공을 동시에 발주를 한다고 하죠. 빠르게 속도로 해서 그래서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도 적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해서 동해선 단순전철화 국도 20호선 연내 착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역공항 운영을 인프라 구축, 제2터미널 확장, 인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김해 신공항 나오고 밑에서 제주 2공항도 시설계 착수한다고 나오네요. 제주도에도 어떤 포인트가 선임 포인트가 서서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라고요? 뭐죠? 하수 종말 처리장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고쳐야 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보도자료.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광역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겠죠? 예산의 증가를 광역교통 예산을 더 많이 한다고 나오죠? 3월 17일 날 보도자료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좀 더 다지는 내용을 볼게요. 많은 내용들이 도로가 빨간색으로 많이 보이죠? 그래서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예산은 19년보다 47% 증가한 꽤 투입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를 통해서 광역도시철도, 트램 등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을 합니다. 예타면제에서 균형 발전은 철도 중심이에요. 2030년 되면 철도가 다 연결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죠? 광해철도는 하남선, 덕기개통, 그래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철도 서비스 개선하고 서울 지락 7호선 연장 사업, 도봉산 옥정 기억나죠? 옥정을 위해서 포천이 예타면제가 된 거, 그래서 쭉 연결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도시철도는 인천 송도 연장 1호선 연내 개통하고 또 연내에 개통하고 검단 연장 착공하고 그다음에 광주 2호선 그다음에 양산 도시철도 지방 대도시권의 도시철도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대저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도 본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나오죠. 이제 조금씩 단어들이 보이죠. 그 구간들이. 그다음 광역도로는 대전 산성 구례 그다음 계룡 그다음 계룡산 신도안 그다음에 대전 쇠동 광역도로 2개 사업을 덕기 준공하고 초대전 IC 2개 삼가 그다음 다산 외관 그다음에 많이 나오죠. 야감리 이렇게 나오고 초정 함영 전체 광역도로 사업 연내 다 착공시킨다고 하네요. 혼잡도로 환성터널이라든지 삼화맨선 과정 도차로 있잖아요. 부산 쪽에 그다음에 있고 동천제방 그래서 제공하고 상무 광주 쪽에 이런 쪽도 혼잡도로를 전부 다 추진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예요? 도로하고 교통이 전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도로하고 철도가 이게 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 우리가 중심 가져야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광주광역시 2호선입니다. 2호선인데 광주 광역시도 2호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해요. 그래서 우리도 광주에 관심 있는 분은 이게 2호선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달빛, 내륙, 철도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있습니다. 이 광주도 역시 2호선이니까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2020년도 준공 착공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볼까요? 하남선 복수전철,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대전 산성 구례 광역도로, 계룡 신도안 대전 세동 광역도로, 한성터널 혼잡도로, 하남연선 과정교차로 혼잡도로, 동천제방 혼잡도로. 이게 뭐죠? 12월에 다 개통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 그 밑에는 뭐예요? 이거는 그 개통 그 다음 때 이거는 뭐예요? 착공한다는 거죠. 인천 1호선 검다 연장, 가사외관 광역도로, 인천 거점도 야감리, 그다음 초대전 2개 3가 광역도로는 착공한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토정 화명 광역도로, 식만사상 혼잡도로, 항모지구 첨단 혼잡도로,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 건축 사업, 그렇죠? 협의 중지. 이거는 유성터미널 복합 환승센터, 그렇죠? 용산역 복합 환승센터, 태화광역, 사상역 나오죠? 수원구로. 이게 뭐래요? 올해 착공을 하겠다고 준비를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최근 자료인데 2020년 8월 25일 나오죠? 앞으로 트램 도입이 본격화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트램 도입이 본격화돼요. 그 다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언제 나온 거죠? 8월 25일 2020년 8월 25일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르면 2023년부터 트램이 운행을 예상을 한다고 해요. 트램에 대해서는 이제 뭐예요? 피할 수 없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대전 트램은 우리가 또 그냥 발전 프로젝트 봤는데 전체 수도권도 아까 봤죠? 수도권 어딨죠? 경기도 도시철도망 여기도 트램이 연결되죠. 울산, 웬만한 데 이제 세종 다 트램을 도입합니다. 왜? 우리는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고 백제 시대에 살고 고령화이기 때문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시도별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상 트램 반영 현황 이렇게 나오죠? 대전 맞죠? 대전 트램, 서울 위례선, 부산 5, 6도선, 경기는 뭐 기본 계획 수립등 나오죠? 경기는 도시철도, 동탄 도시철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제목이 상위 계획 반영이잖아요. 경기도는 청남 1, 2호선, 오이도 연계선, 송내 부천선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수원 1호선, 스마트 허브 노선 나오죠? 이게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도시철도망에서. 그러니까 이게 봤고, 그 다음에 인천은 인천 남부 순환선, 그렇죠? 영종 내부 순환선, 송도 내부 순환선, 부산은 강서선, 정관선, 송도선, 그 다음에 시베이 파크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램이 많이 보인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시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였냐면 포인트를 어디에 두냐면 국토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이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포인트를요. 여기 도로가 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거 떠나서 뭘 보인다고요? 이 발전 프로젝트의 연결상에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는데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요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요 내용이 요거 보고 난 다음에 보면 더 좋은데 국토균형 발전 프로젝트 전체에서 한번 연장선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2040 국토종합계획에 전국적으로 제가 다 그 다음 거 쭉 담아놨어요.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전체 큰 그림을 자꾸 보시려고 하는 게 좋겠어요. 자주 나오는 단어는 키워드로서 키워드가 뭐죠? 핵심 키워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게 우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가면서 한 장씩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뭐가 돼요? 2040의 국토종합계획의 큰 밑그림
앞으로 우리가 2040년까지 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이제 제가 끝까지 이거 남았잖아요. 이거 났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뭐 했을까?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배웠죠? 다 연결되는 거, 그렇죠? 연결되는 거 나오죠? 당진 영덕도 나오고, 청주공항 나오고, 세종, 대전, 영덕, 울산, 창원, 부산, 하만, 달빛 일척도, 서대구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강원 쪽도 나오고,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광역교통 2030, 요거, 광역교통 2030 있죠? 요거. 많은 내용이 좀 더 궁금하면요. 이게 보도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정리한 거예요. 보도자료, 파워포인트 정리한 거니까 이 부분만 발췌한 겁니다. 그렇죠? 광역교통 2030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한 번쯤 보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환승센터. 이 환승센터는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역, 청량리, 삼성역도 있지만 광주 송정역, 서대구, 유성터미널, 태화강역, 울산역까지 이렇게 나올게요.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혁신도시도 많이 나올 거예요. 혁신도시도 이것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이 단어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재생하고 강소기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BRT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과연 뭐다? 핵심 키워드는 뭐다? 바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철도입니다. 철도가 핵심 키워드죠. 왜 핵심 키워드가 될까요? 일단 시간이 빠르잖아요. 정확하고.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꼭 키워드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들은 아셔야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이해가 갈 겁니다. 이해됐죠? 요거 정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뭘 이제 할 거냐면 2040 국토 종합 계획을 할 겁니다. 이것도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